안녕하세요. 다육하우스 TV입니다. 지금 7시가 안 되고 6시 40분 지났는데요. 아침에 요즘은 굉장히 추워요. 쌀쌀해요. 잠바를 입고 나와야 될 정도예요. 여기 약간 연기가 나는 거는 제가 모기가 많아요. 저희 집에 일반 가정집 모기가 아니고요. 산모기예요. 그래서 한번 물리면 아주 그냥 대단하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모기 향을 피워놨어요. 요거 가재발 선인장인지 개발 선인장인지 요 아이가 벌써 온 지가 11일이네요. 벌써 분갈이 한 지가요. 그리고 요 아이는 요 아이한테서 잘라서 꽂아놓은 아이예요. 근데 벌써 보니까 이렇게 탄력이 있죠. 이렇게 만지면 요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자리를 잡고 뿌리기 내리기를 시작을 하면 이렇게 탄력이 생겨요. 그런데 또 여기에서 잘라서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는 아직까지 뽑아봤는데 그 아이가 또 이 아이거든요. 뿌리가 안 내렸어요 아직. 그런데 약간 아직도 이렇게 처져 있죠. 이렇게 요즘 보세요. 이렇게 다 처져 있어요. 요 얘기를 오늘 또 요 아이를 또 왜 또 선을 보이냐면은요. 댓글에 가재발 선인장이 잎이 힘이 없고 축 늘어져요. 이러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셔요. 의외로. 왜 그런지 답을 달려고 하시는데 이게 원인이 많잖아요. 그걸 글로 다 제가 말씀드릴 수도 없고 제가 요거 키우면서 요런 거 분갈이 하면서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가고 여름 분갈이 편을 좀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습니다. 요렇게 잎이 축 처지고 이렇게 축 처지고요. 이렇게 늘어지는 아이. 요즘 보세요. 지금 보세요. 요쪽 잎하고 요쪽 잎하고 또 색깔이 틀리죠. 이렇게. 여기 이제 물을 빨아 올린다는 증거예요. 요렇게. 요거하고 요거 틀리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하면 요거 생기가 있죠. 물 빨아 올림을 못 하다가 이제 요거에 물 빨아 올리고 이렇게 하고 있다 요런 거예요. 그죠? 보세요. 여기도 보세요. 요렇게 11일째인데 벌써 하면 요게 반짝반짝 하면 생기가 나죠. 여기 잎이. 요런 데는 이제 잘 표시가 안 나는데 여기도 한번 보세요. 그런 대로 괜찮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삭발을 다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상태가 그때 보셨지만 너무 안 좋았잖아요. 이렇게 삭발을 다 한 다음에 여기에서도 잎이 못 나오고 이러면 이것도 또 잘라줄 예정이에요. 이렇게 여기 좀 보세요. 여기 중간에서 이렇게 다 사과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아이도 고사할지 몰라요. 이 아이도.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는 분 개발이나 가지발 선인장으로 그냥 통칭할게요. 새로 사온 건지 묵은 건지 막 모르잖아요 제가. 그래서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물주기 일단은 이렇게 축 처졌을 때 이게 목이 말라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물을 한번 듬뿍 줘보세요. 물을 듬뿍 주시는데 물을 준 지가 한 일주일 됐는데도 계속 상태가 그렇다. 그러면은 뿌리에 이상이 온 거예요. 뽑아 보셔야 돼요. 그런데 물 준 지가 한 열흘 보름 됐다 이러시는데 축 처져 있다. 상면으로 주시잖아요. 상면으로 주셔도 만약에 그런 현상이 있다 이러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물을 얼마나 주시는지 몰라도 이렇게 심어 놓은 상태 오래된 화분에서 물을 주면은요 이 물길이 생겨요. 이 흙 안에서. 그래갖고 물이 쭉 빠지고 이 아이들이 충분히 흡수를 못해요. 그러니까 한번 저면을 해보세요. 화분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저면을 하룻밤 해갖고 한번 푹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저면을 해보고 그래서 이게 싱싱해지면 괜찮고요. 또 그래도 축 처지고 안 된다 이러면은 하루 정도면은 저면 해보면 바로 하면 아침에 되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이를 그냥 바로 뽑으셔야 돼요. 왜냐면 저면한 상태로 하루 저면하고 난 다음에 하루 이렇게 경과를 지켜본 다음에 또 이렇게 축 처져 있다 이러면 뿌리가 이상이 온 거죠. 그러면은 뽑아 가지고 이 뿌리를 좀 말리셔야 돼요. 저면했잖아요. 일단 안 되잖아요. 그러면 뿌리가 이상이 온 거죠.
그래가지고 물을 일단 줘보시고 물은 또 저면도 해보시고 그래서 이제 뿌리를 뽑아가지고 확인을 하시는데 물을 준 상태에서 이쪽 아이는 또 괜찮고 이쪽 아이는 축 처져 있고 이런 경우가 또 있어요. 여러분들이 또 막 이제 보시겠지만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한쪽 아이는 싱싱하게 이렇게 올라가고 또 한쪽 아이는 또 푹 처져 있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화분을 뽑아 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축 처져 있는 아이는 이상이 온 거고 또 요렇게 쨍쨍한 아이는 이상이 안 오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뽑아서 뿌리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분갈이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새로 사온 아이를 분갈이를 안 하고 그런 증상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뽑으셔서 뿌리 확인해 보시고 분갈이를 해 보셔야 돼요. 새로 사온 아이를 그대로 키우시는 분이 많으시고 또 분갈이를 또 하셨는데 흙을 다 털지 않고 분갈이를 하시면 3개월 지나서 시름시름 그름 증상이 오기 시작을 해요. 제가 예전에도 사다가 이렇게 키워보면 한 6개월 정도 되면 막 점점 더 심해져요. 왜냐하면 그런 아이를 이렇게 보면 밑에 뿌리가 시커멓게 썩어가지고요. 그 썩는 가스 있잖아요. 그런 게 생기면서 뿌리가 썩어 있어요. 그러시니까 새로 사온 아이를 만약에 그러시다 그러면 흙을 다 턴 다음에 한번 심어 보세요. 그리고 오래돼 가지고 있죠. 제가 이렇게 막 한 10년씩 막 이렇게 분갈이를 안 한 상태에서 이 아이는 밭흙에다 심어 놔 가지고 뿌리는 건강했었어요. 이 아이가요. 상토에 심어진 게 아니라 10년 정도 이렇게 키우셨어도 꽉 차가지고 그런 현상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분갈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요 아이는요 어디서 자라냐면 브라질 있죠. 브라질이 기후가 열대 아열대 아주 습하다 그래요. 습해. 그 습한 산림 있죠. 산림에 나뭇가지나 그 나무에 착생을 해서 살고 있대요. 그러니까 나무 숲속이니까 반음지 반양지 뭐 같은 말이긴 한데요. 그런 데에서 사는데 습도가 이렇게 우리가 이 가정에서 키우는 것만큼 이렇게 습도가 메마르지가 않고 습도가 더 많은 환경에서 자란다 그래요. 이게 이 선인장이지만 그리고 바위 있죠. 바위나 해안가 이런데 바위 같은데 이런데 착생을 해가지고 이 아이가 살고 있다네요. 원래 그 자생지에서 살 때는요. 그래서 모든 식물은 이 자생지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고 아 얘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구나 이거를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그 환경에 맞춰주는 거예요. 온도가 17도에서 22도 사이에서 제일 잘 자란다 하니까 지금이 이 아이한테는 최적기죠. 그런데 이제 우리 가을 이 온도는 선선하게 바람이 불고 약간 좀 쌀쌀하잖아요. 이렇게. 그 온도하고는 조금 틀리겠죠. 그건 습하고, 온도가 그렇고, 우리는 지금 아주 쾌청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 여기다 이렇게 걸어 놓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쭉 걸어놔요. 여기 위에 제가 어저께 이제 덩쿨을 다 걷었어요. 덩쿨이 막 이렇게 져가지고 이 안줄에 지금 비어있는 이 공간에 쫙 걸어 놓거든요. 여기에다 이렇게 쫙 걸어 놓으면은 위에 막 덩쿨이 있어갖고 그 습지 그런 환경이랑 똑같은 그런 환경 상태에서 이렇게 걸어놨어요. 그래서 저 아이는 요쪽에 이제 여기 병실이에요. 제가 일명 말하는 요 병실 요 위치로 또 옮겨주려고 해요. 오늘 요거 조금 자리 좀 바꿔갖고 요 이제 요 꺾꽂이 해놓은 아이들 요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거를 요게 한 이제 열흘 정도 됐어요. 여러분 이제 요거 삭발 요거 지금 다 했고 또 요것도 여기서 삭발한 아이가 이만큼 나왔어요. 지금 이렇게 6개가. 저쪽에 또 많이 해놨죠. 일회용 포트에다가요. 거기에도 지금 많이 해놨는데 제가 이걸 뽑아봤더니 아직도 이 상태가 워낙 안 좋은 아이라서 뿌리가 나올 기미가 없어요. 11일째인데. 그런데 요 아이 있죠. 조 아이에서 삭발한 아이는
뿌리가 좀 나왔었어요. 그런데 요거 제가 한 이틀 분무를 안 해줬더만 이렇게 기운이 없네요. 아직도 이렇게 뿌리가 나올 생각을 않고 있고요. 요거를 제가 저기에다 꽂은 아이 있죠. 상토에다 꽂은 아이가 뿌리가 제일 먼저 나오는 걸 확인을 했어요. 여기 일부 아이들은 어제 그제 제가 옮겼거든요. 옮겼는데 장소가 너무 막 복잡하고 이래가지고 조금 좀 화분을 이렇게 죽은 아이 좀 뽑아내고 화분을 다시 합치면서 봤는데, 제가 이거 상토에다가 펄라이트 마사하고 이렇게 30%, 35%씩 이렇게 해갖고 똑같은 믹스 양으로 상토, 마사, 펄라이트 똑같은 양으로 믹서해서 심은 아이가 뿌리가 제일 먼저 났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난 다음에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렸지만 상토에서 2개월 지나서 3개월 지나서 비를 맞으니까 났던 뿌리도 썩고 있었죠. 그러니까 1개월 지나서 한 2개월 정도 되면 상토에 꽂은 아이는 다시 분갈이를 해주셔야 돼요. 일반 이제 요렇게 흙배합을 다시 하셔가지고, 그래야 났던 뿌리가 오래 지속이 되면서 건강하게 요 아이가 아마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늦긴 해도 요렇게 조제를 아예 분갈이를 안 하시려면 해도 뿌리가 늦게 나지만 아예 요렇게 분갈이를 해가지고 요렇게 꺾어지를 한번 해보시고요. 아유 죄송합니다. 아침이라. 요거를 하실 때 분갈이를 하실 때 흙의 양을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왜냐면은 저도 여기 이만큼은 다 그냥 밑에 스티로폴 조금 깔고 또 이만큼 란석을 넣었어요. 난석을 넣고 흙은 많이 넣지 않고 한 요 정도 넣었어요. 손가락 길이 정도 조금 더 넣겠네요. 이건 뿌리가 굉장히 커가지고 요 정도의 뿌리가 아마 들어가 있어요. 배수층이고요. 그건 왜 그러냐면 흙의 양이 많으면 가습이 돼갖고 뿌리가 썩을 확률이 높아요. 나무에서 착생을 하는 아이니까 이게 흙의 양이 많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흙을 너무 많이 안 넣어가지고 이렇게 분갈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치기를 이렇게 하시잖아요. 요렇게 가지치기를 이제 막 축축 늘어지니까 여러분 이제 상상이 제가 이렇게 해보면은 가지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 아이 막 완전히 축축 늘어져 갖고 난리도 아니죠. 2단계 가지치기, 또 여기 3번째 가지치기가 있는데 다 잘라서 이렇게 했잖아요. 요거 한번 보세요. 요거 여름 분갈이 했던 아이예요. 요거 또 큰 거 하나는 여기 있던 거는 제가 딸아이가 키운다 그래서 딸아이 갖다 줬어요. 제가 하려고 했는데 또 딸아이가 엄마 나도 키워볼래요 해서 갖다 줬는데요. 요건 이제 요거 주신 언니가 가져가시기로 하셨어요. 보세요. 여름부터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자랐어요. 지금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자랐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자랐죠. 이렇게 자란 여기 끝에서 저기 와요. 꽃눈이 와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자르면 자라난 잎이 없잖아요. 이런 아이는 가지치기를 하시게 되면 올해 꽃을 못 봅니다. 이게 가재발이면은 올해 지금 이제 다음 달부터 물을 줄이셔야 돼요. 그거를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이제 꽃눈이 형성되기 전에 물을 줄이는 이유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물을 많이 먹입니다. 이 아이를 물을 많이 먹이다가 이렇게 형성이 이렇게 튼실하게 이렇게 자라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한 10월 한 10일 정도 되면은 이 아이를 단수가 들어가기 시작해요. 이렇게 이제 이 아이가 아주 진짜 빼들빼들 마를 때까지 물을 안 줘요. 그리고 이제 빼들빼들 마르잖아요. 그러면은 평상시에는 물을 많이 줍니다. 많이 주는데 꽃눈이 형성되게 하기 위해서는 물을 반으로 줄이셔야 돼요. 줄 때. 그래가지고 한두 달. 아유, 나 죽는구나. 나 갈 때가 됐나 보다. 새끼나 까고 가야지. 이래가지고 꽃눈이 형성을 한답니다. 이 선인장 종류들은 다 그냥 이렇게 너무
호강을 하고 크면은 꽃눈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얘를 괴롭혀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달 정도부터는 이제 그래야 되는데, 가지치기를 하시게 되면 얘가 살기도 바쁘죠. 막 살아가기도 바쁜데 언제 뭐 자식을 저 꽃눈을 형성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못해요. 그러니까 가지치기를 하시려면 꽃은 포기하셔야 됩니다. 올해는. 개발은 내년 4월 달에 꽃이 피잖아요. 개발은 꽃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재발은 지금 이미 늦었습니다. 제가 요 아이 칠 때 꽃은 못 볼 수 있어요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 아이요. 그대로 놔뒀으면 제가 꽃을 보는데 지금 요 아이는 조금 늦었어요. 그러니까 가지치기 하셨을 때는 그걸 아마 염두에 두시고 하세요. 그러면은 또 요런 질문이 있으실 것 같아요. 꽃이 그러면 제일 끝에 요렇게 하는 아이는 꽃을 볼 수 있지 않나요? 요렇게 또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요렇게. 그런데 이 아이가 살아가기가 힘들어서 그런지 제가 이 아이죠. 이 아이를 여름에 받아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 해에 꽃이 안 왔어요. 6월 달에 제가 처음에 이걸 받아서 삽목을 한 아이인데요. 그 해에 꽃이 안 왔고 그 다음 해에 작년에 꽃이 왔어요. 재작년에 받았는데. 그래가지고 올해도 꽃을 보기도 했고 2년 봤어요. 근데 첫 해에는 꽃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첫 해에는 어느 정도 살아가는데 얘가 다 온몸을 기운을 쓰나 봐요. 그래서 꽃을 제가 못 봤어요. 그래서 그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이 가재발은 참 키우기가 쉬운데도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면 이게 뭐가 많아요. 그런데 혹시 이것도 영양제 얘기를 하시는데요. 제가 이렇게 분갈이 할 시에는 이 흙에다가 영양제를 유박을 한오쿰 제가 넣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계피가루를 꼭 씁니다. 요렇게 하는 아이들한테는요. 계피가루를 꼭 쓰고 있고요. 또 꽃이 필 무렵 있죠. 꽃이 필 무렵 이제 언제쯤이냐고 하면은요. 이 아이들이 이제 굶기잖아요. 굶기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보면은 요 끝에 막 요렇게 막 꽃눈이 오잖아요. 요렇게 꽃눈이 막 올 때, 오기 전에 굶기기 시작하면서 저는 또 요 위에다가 유박을 좀 한 줌 얹어 놓기도 하고요. 어떤 분 영상에서 봤어요. 제가 달걀을 깨가지고 확 풀어가지고 물을 약간 넣어서 그러면 이제 약간 좀 수분기가 있잖아요. 그 아이를 이 바깥에다 이렇게 해서 준대요. 제가 외국에 사시는 어떤 분 영상을 봤어요. 그러면은 막 꽃눈이 그렇게 많이 형성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단수가 들어가면서 그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하시고 꽃 피기 전에 날달걀을 깨갖고 주신다고 요런 영상을 제가 봤어요. 근데 저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런데 올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요게 묵은둥이 요 아이가 제가 6월 25일 날 했네요. 영상을 한번 보니까. 그리고 요 아이는 지금 11일 됐어요.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렇게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요러다가 이제 차츰차츰 늘어갑니다. 습도 얘기를 이제 제가 좀 한번 해보는데요. 요게 자생지에서 자라는 아이들 이렇게 보면은 습한 곳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뿌리에서 이 습한 것보다 이 공종충의 습도가 이렇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저기 밖에 걸려 있을 때는요. 죄송합니다. 저기 밖에 걸려 있을 때는 밤에 이슬이 내려요. 요즘. 이해가 가시죠? 베란다나 이런 데는 여러분 이슬이 안 내리시지만 여기 노지에는 밤에 이슬이 내립니다. 그 이슬이 내리는데 요 아이가 자라가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게 스프레이를 해주지는 않았는데요. 여러분은 이제 베란다 안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스프레이를 살짝만 해주세요. 이렇게. 왜냐면 밑에 뿌리에 내려가지 않게 이렇게 스프레이를 뭐 아침에 해주셔도 좋고 저녁에 해주셔도 그런 이치를 생각해서요. 아침 저녁으로 해주시든지 이 아이가 뿌리 내리고 자리 잡을 때까지요.
습하다 그랬잖아요. 이게 꽃눈이 형성되면서 뿌리는 단수를 하지만 또 옆에 이 스프레이를 해주라고 해요. 그 꽃눈을 형성할 때. 그럴 때 이치를 아마 생각을 하셔가지고 요거를 그런 거를 한번 해보세요. 저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잘못돼가지고 녹는 아이도 있어요. 이렇게 막 100% 되는 건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하다 보면 녹아서 뽑아내는 게 있답니다. 그렇게 해서 뽑아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꽃 피우기 위해서 그 단일 처리 하잖아요. 그거는 여름 분갈이 있죠. 거기에 보면은 굉장히 제가 그 상세하게 설명한 게 많아요. 그거를 좀 보시고, 이렇게 영상이 좀 길어지잖아요. 자꾸 오늘은 그거 축 늘어지는 거 그거 한번 얘기해 봤고요. 보관 장소만 잠깐 설명드릴게요. 제가 요 아이를 해서 저쪽에다 그렇게 요렇게 아우 죄송합니다. 보관을 하고 있고요. 요 아이들 요 보관 장소가 지금부터는 보관 장소가 아주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이제 한 달 있다가 한 달 되기 전에 한 보름 있다가 단수 꽃눈 형성하는 시기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아예 자리를 잡으셔야 돼요. 요 아이를 햇빛 양이 많이도 아니고 적지도 않고 반음지 하루에 한 2~3시간 정도 햇빛이 들어오면 이 아이는 꽃눈이 충분히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베란다 불빛이 새 나오는 곳에 두시면 안 돼요. 저는 여기에서 요 아이들이 다 요리 올라옵니다. 지금 요 아이들이 다 이제 치우고 여기로 나중에는 이제 올라올 거예요. 한 달 정도 더 있다가. 그래서 저 아이는 아주 이렇게 자리를 잡았어요. 통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무 그늘 속에서 이 자라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통풍이 정말로 잘 되는 그런 위치 장소에 두셔야 돼요. 베란다에서도 그런 장소를 잘 고르셔요. 실내에 햇빛 불빛이 새 나오지 않는 장소, 그리고 통풍이 잘 되는 장소, 반그늘. 그러니까 베란다에서 한쪽 문을 이렇게 열어 놓으시잖아요. 바깥 창문을. 그런 데 열어 놓는 데에서 가깝게 바람이 잘 들어오는 장소. 이 아이는 아주 또 실외기나 또 거리대에 내놓는 것도 싫어해요. 햇볕 반음지니까요. 그런 장소를 잘 선택을 하셔서 요런 아이들을 한번 잘 키워 보시기 바랄게요. 장소 설명 드리고요. 처치를 잘 하셔가지고요. 건강하게 잘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육하우스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